네, 안녕하세요. 경제질문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요,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나도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어요? 예, 요새는 날씨도 뜨뜻하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번 주에는 남산을 올라갔는데 참 그 공기도 좋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싱그러운데 이제 뉴스를 보면 간혹 미간을 그렇죠. 찌푸리게 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서 오늘은 그중에 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N번방 사건이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크게 흐청거리면서 그렇죠. 예. 뒤흔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도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자문도 해주시느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선 센터 소개 그리고 우리 대표님,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성범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낮보다는 밤에만 일어납니다. 예, 예. 근데 밤에 일어나다 보니까 조력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좀 신속하게 예.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뭐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뭐 저 사람이 잘못했다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예. 주장을 해야 되는데 가해자든 피해자든 똑같습니다. 예. 근데 증거라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야 되는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만약에 강간 사건을 예를 들자면은 강간을 했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은 피해자의 신체에는 가해자의 DNA라든가 맞습니다. 정액이라든가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데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증거들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생각하시면 쉽게 아실 예,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대응을 잘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 주장이 의심받는 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전에는 네. 뭐 강간이다, 강제추행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서 또 굉장히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전날 잘 같이 회식 자리 하고 나서 원하지 않는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그럼 강간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럼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잘 잤냐, 잘 네. 들어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적절하게 항의도 하고 예. 너 어제 왜 그랬니? 이래야 되는데 면이 바치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형사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어제 강간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에 그 강간 가해자가 그런 전화 내용을 딱 녹취해서 증거로 이렇게 내밀면은 전날 강간을 당했던 예, 사람이 예, 어떻게 예. 그 다음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예. 네. 이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좀 신속하게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조력을 저와 저희 팀들이 하겠다. 그런 취지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상당히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때 그때 좀 운영을 해보시니까 네. 그렇게 지금 급하게 그렇게 네. 요청하는 분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런데 예, 예. 그렇게까지 일이 발생하자마자 빨리 전화하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이 일이 발생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자기 먼저 혼자 그렇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죠. 그렇죠. 고민을 하죠. 네. 고민을 합니다. 이제 피해자도 그렇고 예, 예, 맞습니다. 가해자도 그렇고. 예.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 아주 전형적인 어떤 성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술을 먹고 뭐 어떤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예. 가해자인지 예. 피해자인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이 예.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죠. 네.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네. 너 어제 나한테 무슨 짓 한 거니? 예. 그러면은 자기는 억울하니까 일단 스스로 생각을 하고 뭔가 방어를 하려고 하고 일단은 미안하다고 하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무마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네. 사실상 무마가 안 되고 사건화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가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예. 자기가 강간 안 하고도 네. 일단 여자분이 뭐라고 했다고 하니까 미안하다, 예. 잘못했다 이런 말부터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런 문자나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좀 빠르게 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빠른 쉽지가 않죠. 예. 그런 반응이 거를 오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않죠. 예. 예, 피해자는 그러면 그 남성도 있고 그렇네요. 또 여성도 있고 될 그렇죠. 수 있고요. 그렇-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도 예. 여성이 신고한 경우에 남자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 있겠죠. 예. 네.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센터 소개해 주실 때 24시라는 말을 강조해 주셨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사건이기도 하고 빠르게 대응하면 좋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도와주시나요? 일단은 저희는 네. 그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전화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는 항상 받고는 있어요. 그래요. 네, 받고 있고 일단 저희도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의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인께서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서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저는 변호사로서 이제 이 법률적인 문제점을 검토를 해드리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시는 것이 과연 제일 유효적절한 대응 방법인지 예, 예. 같이 의뢰인하고 모색하고 예. 뭐 잘못했다고 하면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억울하다고 하면은 자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찾는 방법이 어떤 대응 수단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대표님께서는 15년을 검사로 네, 그리고 네. 5년을 또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변호사 검사 일을 하시다가 이쪽 센터를 더 키우자, 힘을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이제 성범죄 사건은 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둘만에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둘 간에 있었던 일인데 다른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맞아요. 누구 말을 믿을지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걸 법률적으로는 신빙성이 누구한테 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검사나 판사님들이 보기에는 어느 분도 지금 검사님이나 판사님 직접 현장을 목격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기는 서로 달라요. 얘기는 다른데 성범죄는 쟁점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쟁점은 어떤 성관계라든가 스킨십이 있었냐. 그러면 성관계나 스킨십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강제적이냐 합의한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네. 근데 본인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술에 취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멀쩡하게 하다가도 그 다음날 자고 나면 자기가 그날 밤 일을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검사님이나 판사님도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범죄라는 것이 한번 결과가 나오면은 네. 당사자한테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한번 성범죄, 억울한데 성범죄가 된다. 그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가족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트라우마에 오랜 기간을 아주 아픔을 겪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어렵지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화해서 한번 변호사로서 억울함을 풀어주자 그런 생각이 좀 성범죄를 하게 된 계기가 된 내용입니다. 성범죄라는 건 굉장히 시대적 흐름을 타는 개념이거든요.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네. 0서부터 100까지의 행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게 0이고 뭐 하다가 뭐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한 50가지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만 도덕적인 문제고 나머지 50 이상은 그냥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시대적 개념이 변하면 이 70가지를 문제가 되는 행위, 그 기준점이 좀 네. 모호해진다는 사회적 말씀이시죠? 가치관의 변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요즘은 또 여성분들이
단어 하나 그리고 그렇죠. 뉘앙스 맞습니다. 하나 가지고도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하고 나빠할 항의를 정도로 하는 그런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또 트렌드, 시대의 흐름을 탄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성범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전에는 맞습니다. 없었던 사례들이 그렇죠. 무수하게 많아지고 있고 네. 심각하게 뉴스 일면에 도배가 될 정도로 커지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N번방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제 일단 디지털 성범죄가 많아지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시대적 어떤 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디지털이 이렇게 일반화되거나 대중화가 되기 전에는 성범죄도 디지털 범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성범죄, 뭐 음. 네, 강간이나 그렇죠. 네.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는데 네.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되는 이유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사회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디지털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이제 20대, 30대들이 네. 사회에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디지털에 친숙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범죄가 많아지고 그리고 범죄는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범죄들이 어떤 이익 추구형 이익 추구에 범죄로 돈을 흘러가는 벌기.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익이 남는 곳에 항상 범죄의 어떤 소지가 네. 발생할 수가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그런 측면도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한 편당 만약에 그걸 100원을 주고 다운로드를 시켰다. 한 사람이 할 때는 100원밖에 안 되지만 그게 10만, 100만이 될 때는 그 100원의 가치도 사실 어마무시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익이 커지고 디지털이 아주 글로벌하게 커지면서 네. 앞으로도 디지털 쪽에서 성범죄는 현재보다 좀 더 많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좀 많지 않나.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은 법적인 제재에서 벗어난 곳이다.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많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N번방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도 예. 기록은 남아있잖아요, 따지고. 네. 뭐, 그 지어줬다지만. 네, 예. 근데 그거 뭐 전혀 그건 보완이 되는 게 아니대요, 말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로그인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렇죠. 기록들은 남아 있을 텐데 예. 과연 지금까지 있는 법률로서 예. 과연 그 처벌이 가능할지 이 궁금해요. 관전자들을 예.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예, 예. 부분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건 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뭐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마다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가 이렇게 법률을 쭉 보면은 현행 법률 하에서도 네. 만약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소지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현행 법률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다운로드를 받아버리면. 예.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뭐 징역 1년이야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규정이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가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네. 지금 이것들을 압수수색해야 할 거 아니죠. 압수해서 예. 과연 소지하고 있는 것을 입증을 확인해야 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과연 누가 다운로드하는 걸 갖고 갖고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두 가지 뭐 원래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람도 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다운로드 안 받은 사람들 그냥 보기만 한 사람들 네, 관전자들이요. 네, 그냥 보기만 한 사람들 이건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쟁점이 이쪽으로 포커스가 집중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근데 이거는 보는 사람들도 네. 그 뭐 그저 멤버십 피를 내고 들어갔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료로 네.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공범 이제 정범이 있고 공범 도와준 사람들 공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공범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관전자들을 조주빈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예, 예. 이게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야,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법률 해석으로 보면은 이제 공범을 어디까지를 공범으로 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뭐 소지하지 않고 관전한 사람들을 조주빈의 공범으로 보는 거는 지금까지 법률 해석보다는 굉장히 공범의 넓게 법률을 보는구나. 넓게 해석해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넓게. 그러면 이제 관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조주빈과 그 일당들이 이걸 제작하고 유포했는데 이걸 돈을 내고 봤으니까 너네들은
조주빈을 도와준 것이다라고 볼 것인지, 그럼 이제 기존의 공범 법리를 이제 좀 넓혀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범으로 가능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기소할 수도 있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법원에서 만약에 공범으로 기소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좀 내려줘야 공범 법리가 좀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슨 법도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그렇습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아주 그 전면적으로 이제 굉장히 개정을 하고 예, 있습니까? 그래요? 법률을 개정하는 거는 이제 국회까지 통과되어야 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아, 우리 정부에서 내는 아니었습니까? 이런 취지인데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뭐뭐한 자는 징역 몇 년 이하에 처한다. 네. 그러면 이게 징역 몇 년 이하다. 이게 법정형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 법정형을 굉장히 높이는 거를 일단 제일 먼저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소시효라고 이제 범죄자가 밝혀졌을 때 기소할 수 있는데 한계를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 예. 5년간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아, 그다음에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이거죠. 뭐 그렇죠. 끝까지 찾아가지고. 예. 뭐 나중에 가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DNA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년, 30년 뒤에 밝혀졌을 예, 때 예, 예. 그래도 처벌한다. 처벌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법률에는 뭐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한 자는 처벌한다. 이런 네.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럼 13세 미만의 자는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냥 13세 안 된 사람과 그런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는 처벌한다는 처벌한다. 거예요. 이걸 13세를 이제 16세로 올리는 내용. 아, 16세로요. 그리고 또 뭐 신상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그래요? 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변호사님 이렇게 네. 처벌만 꼭 응사는 아닌 것 같아요. 처벌도 강하게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안 해야 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이런 거 하려면 교육도 많이 좀 시키고 말이죠. 그런 노력들을 앞서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학도 노력은 하긴 하거든요. 저는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네. 게 처벌은 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애들 저도 애를 키우지만 애를 키울 때 뭐 교수님은 교육자시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뭐 가끔 혼내기도 하지만 뭐 타이르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처벌은 굉장히 강한 어떤 예방적 효과를 갖지만 그 어떤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회적 어떤 인식, 예, 인식. 예, 예. 교육이라든가 예, 예. 제도라든가 어떤 도덕적인 개념에 대한 예. 어떤 서로 간의 공유 예, 맞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 네. 기본 저반이 아 그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예. 라고 저반을 확대시켜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면은 너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는 더 크지 예, 맞습니다. 않을까 하는 교수님의 생각이 저는 100% 동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세대를 생각해 보면요, 저 그럴 때 느껴요. 네. 우리끼리 대화를 하면서도 예, 예. 그런 그 성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예. 상당히 과거 우리 간섭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저는 제를 하거든요. 그 좋지 않은 거다. 상대방이 들을 때는 다르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내들 스스로 이야기할 때도 조심하고 남들이 조심하도록 이야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요.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 성에 대한 가치관, 네. 뭐 사회 통념들은 다른 거 재산죄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제 생각으로는 그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굉장히 큰 부분이 이 성범죄에 대한 네. 국민적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또 저보다 연장이시겠지만 이렇게 더 알고 보면은 예전에 이제 엄마가 애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네. 동네 어르신들이 뭐 예쁘다고 아유, 이렇게 예쁘다고 만져주고 맞아요. 드리고 네. 만지게 만져주고 그랬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네. 뭐 기분 나빠도 뭐 그냥 참고 넘어가지 네. 그게 형사 문제로 비화되거나 그런 적은 사실상 적었던 것 같거든요. 네. 불과 굉장히 좀 10년이라고 해야 되나 20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일이었는데 저는 요즘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게. 예, 아, 그렇습니다. 이 맞아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네. 뭐 그냥 모르는 애를 이쁘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두드리는 네. 애는 굉장히 위험한 예, 행위거든요. 예, 이게 예. 상대방이 익스큐즈 해줄 수도 있지만 네. 상대방이 너 왜 남의 엉덩이를 왜 네가 두드려라고 문제를 삼으면 네. 그건 꼼짝없이 그건 죄가 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회적 가치들이 네. 시대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데
성범죄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변화된 상황을 인식 못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많아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학교에서 예. 교수님들도 예, 의외로 많습니다. 오랜 기간 강의를 하시면서 예. 10년 전에 강의하듯이 그냥 그냥 농담하셨다가 농담하고 본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런 분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뭐 교수님도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법률적 조언 외에도 예, 뭐 예.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예, 예. 뭐 강의라든가 예. 네. 이런 뭐 인터뷰를 통해서 시대가 변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예. 좀 이렇게 좀 많이 인식을 시켜드려서 네. 좀 인식하게 되면은 실수하지 않으실 분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게 또 또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예. 네. 진짜 우리 엠번방 같은 이런 사태는요. 우리나라 진짜 꼭 뿌리를 뽑기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데이터들이 또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네. 아마 많은 분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그렇죠. 걸 맞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라는 게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고 네. 시대적인 변화도 많이 탄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24시 이 성범죄 케어센터도 계속 그 흐름에 맞춰서 변화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 이 단체를 어떻게 꾸려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땐 주저없이 이렇게 행동해라라는 그런 뭐 당부의 조언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세요. 아니 뭐 저는 네. 기본적으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에 되게 충실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저를 찾으신 의뢰인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뭐 지식이든 경험이든 다 나눠드려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고 네. 그 대신 좀 더 선처받을 수 있는 점이 뭐가 없는지 좀 찾아보고 근데 억울한 사람들을 자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상대방이 예. 억울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저와 저희 팀들이 그런 걸 하겠다고 만든 게 성범죄 케어센터니까요. 네. 그런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이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어떤 상담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나 또 저희 외에도 주변에 계신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판단 안 하셨다가 올 수 있는 결과가 너무나 크기 큰 때문에 거죠. 예, 큰 좀 거죠. 보수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은 좀 나중에 후회가 덜 할 텐데 너무 괜찮겠거니 생각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외로 그런데 그 연루된 분들이 많아요. 음. 잘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잘해야 될 겁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처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이 서로에 대한 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인식을 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인지 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님과 이야기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